너는 이런 대학을 나와서 이런 곳에 입사를 해서 이런 삶을 살면 그게 평범하고 행복한 거야. 근데 그게 사실 평범하고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왜 나는 은연중에 내가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졸업해야지 라고만 생각을 해왔지? 돈보다 돕고 싶은 가치들을 향해서 달려가면 더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걸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기만의 떨림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빌더의 오두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빌더 유호선입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경희대 국제학부를 졸업하고 5년 전 디베이트 코리아라는 비영리 단체에 들어가 지금은 디베이트 코리아의 사무부총장 하고 계신 한세영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비영리단체 디베이트 코리아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사회적인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방향성과 그런 기준점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열정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한소영이라고 합니다. 디베이트 코리아가 정확히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디베이트 코리아는 비영리단체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사단법인 디스커버 코리아 산하에 있는 단체이고요. 비영리단체 디베이트 코리아가 주로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이제 소통 문화를 확산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통형 행사들이나 아니면 토론 대회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디베이트 코리아는 이제 졸업 이후에 바로 입사를 하시게 됐었던 건가요? 네, 제가 대학교 3학년이던 시절부터 계속 활동을 하게 되다가 졸업하고 나서 바로 20년도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대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면은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게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이유는 어엿하게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어떻게 보면 어른이 되는 게 목표인 건데 비영리 단체는 경제적 자립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비영리 단체를 애초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저는 제가 비영리 단체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제가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게 신기하긴 해요. 저한테 돈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저도 대학 다닐 때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졸업하고 나면 입사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 시절 때부터 아무래도 활동을 했다 보니까 그 한 2년간의 시간 동안 디베이트 코리아가 어떠한 가치를 전파하고 싶은지 이 단체가 갖고 있는 영향력과 힘이 뭔지 그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고 그랬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게 아직 나이가 어리고 그러면 지금은 돈보다도 내가 좇고 싶은 그런 꿈이나 그런 가치들을 향해서 달려가면 그게 나중에 더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디베이트 코리아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좇고 싶은 가치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사실 너무 재밌어서 디베이트 코리아에 맨 처음에 들어가게 된 게 대학 다니면서 국제학부에서 영어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토론이라는 게 저한테 가져다 준 그런 이점과 힘이 너무 커서 같이 영어 토론 대회를 하나 개최했었어요. 그래서 그 대회를 개최를 하면서 이런 대회 개최하고 행사 개최하는 거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었고 그래서 영어 토론이라는 그 갖고 있는 가치를 전파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디베이트 코리아에 들어갔었을 때 가치였는데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영어 토론 자체와 그냥 토론 문화라는 게 많이 이제 좀 식게 됐어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만 하다 보니까 너무 약간 벽이랑 얘기하는 느낌인 거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한 다운 꺾이고 나니까 그러면 나는 디베이트 코리아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시점으로 이제 한번 가치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제 소개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는 이런 대학을 나와서 이런 곳에 입사를 해서 이런 삶을 살면 그게 평범하고 행복한 거야. 근데 그게 사실 평범하고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좀 많이 가져서 오히려 그런 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학생들 혹은 청년들에게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넓어라는 거를 대학생들한테 다양한 이런 행사들 혹은 활동들로 알리고 싶어서 그거를 현재는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답을 찾아가는 삶을 사는 거에 비해서 그거와 반대의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이제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문제라고 인식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문제라고 인식했던 거는 예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왜냐면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성적 혹은 대학으로 이 등급이 나뉘어지는 게 한창인 사회였잖아요. 그 19살이라는 나이에 수능 하나를 갖다 놓고 그걸 성적 순으로 나열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등급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내가 굳이 그렇게 되어야 하나? 나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대학 들어가서 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졌었던 생각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제가 일하고 있는 저희 단체 사무총장님께서 너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이냐, 너는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냐라는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때 정말 별 생각이 없었어서 그냥 졸업하고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때 사무총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왜 너는 그렇게 생각했어? 라는 그 질문을 하셨어요.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한 8, 90% 정도가 대전공공대라는 이 5개 분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이 5개 분야를 꿈꾸면서 살아간다. 대기업, 전문직, 공무원, 공기업, 그 다음에 대학원. 그래서 이 5개의 길을 모두가 다 막 가는 건 아니지만 은연중에 머릿속으로 이 5개 길로 난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청년들이 오히려 희망을 하면서 롤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위인들이나 그런 인사들은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너는 이미 디베이트 코리아 와서 너가 뭔가 혼자서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고 너 손으로 뭘 그리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너는 이 5개의 길로 너를 한정지어? 라고 딱 말씀을 해주시는데 되게 그냥 뭔가 머리를 이렇게 띵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엄청나게 다른 얘기라던가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지 않은 큰 얘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러게 왜 나는 은연중에 내가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 그냥 출퇴하지 라고만 생각을 해왔지? 그때부터 조금 더 진지하게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나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일까? 내가 어떠한 가치를 두면서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떠나고 싶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건데,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거랑, 그런 삶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는 마치 나는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해와서 난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들리겠지만 그건 전혀 아니고 저도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사실 그냥 모두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졸업하고 나서 입사해야지라는 큰 생각 없이 그냥 살았었어요, 사실. 근데 디베이트 코리아에서 일을 하게 되고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많은 프로젝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을 하고 이거를 끝까지도 보고 막 사람들 피드백도 듣고 하면서 만약에 제가 디베이트 코리아로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저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그냥 입사해서 어딘가에 입사 준비를 해서 회사에서 일을 했을 것 같은데 디베이트 코리아를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던 저도 바뀌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대학생의 입장에서 저도 유튜브 많이 보면서 나도 저런 인생 살고 싶은데 근데 난 저렇게 못 살겠지?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도전했으면 좋겠다 라는 메시지와 어떻게 보면 희망을 주고 싶어서 이런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너가 뭐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전파하려고 하나. 사실 저도 이제 이 채널을 하면서 그런 의문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막 산전수전 겪은 사람이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삶은 이렇게 사는 게 맞아라고 나중에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그런 이제 고민 아닌 고민이 있는데 이제 서영님은 저보다 훨씬 큰 스케일로 이제 비슷한 일을 훨씬 큰 스케일로 막 수백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말씀하셨던 너가 뭐라고는 정말 매일같이 하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또 동시에 하는 생각이 그래서 나는 나 자신부터 좀 성장을 해야겠다. 나의 깊이를 먼저 채우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또 지식이 됐던 아니면 정말 이런 노하우가 됐던 이런 것들이 저 스스로가 많이 깊이가 채워져야 저도 어디 가서 얘기를 했었을 때 너가 뭐라고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는 조금 뭐라도 된 애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 한계를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 고민을 하면서 나는 내 깊이를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까라는 거는 계속 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04년생 이런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에게는 그래도 조금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 가지이고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디베이트 코리아에서 이런 경험을 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확장이 되었다. 아니면 다른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라는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들을 때가 가장 뿌듯하고 그런 거를 하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길을 열어줄 수 있으려면 내가 어떠한 부분으로 더 나 자신을 채워야 할까? 나 자신을 더 성장시켜야 할까? 라는 고민들을 그냥 꾸준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19년도에 또 제가 디코 4기로 이제 활동한 멤버로서 디코가 지금의 크기가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서영님은 디베이트 코리아를 조인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던 거잖아요. 소규모 단체이고 거기에 심지어 비영리라서 이제 돈을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고 그 당시에는 결심을 하셨을 때 이제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부모님은 걱정이 조금 앞서셨죠. 그냥 하지 마. 이건 당연히 아니었는데, 제가 그 전에는 약간, 재밌어서 하는 거야. 나 너무 재밌어. 라는 거였다면, 재밌는 거 이상으로 졸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뭐 경제적인 자립이던, 아니면 정말 그냥 사회적인 자립이던,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서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한 결정이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냥, 나 재밌어서 하는 거야. 만 생각을 하는 걸까봐, 그런 부분에서 걱정과 우려를 많이 표하셨죠. 근데 대체로 약간 친구들과 제 주변은 그래,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참 보기 좋다라는 반응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게 좀 많이 신기해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너는 재밌다고 하니까 그게 참 보기 좋다. 열심히 해봐. 라는 그런 응원을 생각보다 받아가지고, 저 옆에서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도 그런 입장이긴 했죠. 했을 것 그렇게 같아요. 했죠, 그쵸. 정말 많은 시간을 이제 할애하고 이제 이것저것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도 부모님을 또 설득하기 위해서 하신 게 있다고. 이게, 조금 부끄럽진 않지만 좀 그런데. 떳떳하게 그래도 지금의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그쵸. 했던 거니까 과정이. 그러니까 사실 제가 비영리단체 디베이트 코리아를 맨 처음부터 시작을 했을 때에는 체계라는 것도 사실 없었고 구조도 없었고 이 모든 거를 다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그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모인 사람들의 이 나이대와 연령과 경험치가 다 너무 적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해서 오는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서 온 부모님의 우려도 굉장히 컸고 저 또한 디베이트 코리아를 맨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 월급이라는 거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내가 그냥 다른 걸로 돈을 벌면서까지 디베이트 코리아를 하고 싶다라는 그 가치를 그냥 더 우선시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졸업하는 시점에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떼쓸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나 어린 아이가 아니고. 근데 그렇다면 나도 내가 이 단체를 왜 하고 싶은 건지 내가 돈을 못 받고 이게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실패라고 여겨진다 하더라도 왜 그게 실패가 아닌 나한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부모님에게 너무 설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설득하려면 제가 알아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저도 사실 이런 걸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막학기를 다니면서 그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혼자서 이 대장정을 준비를 한 거죠. 부모님 설득시키기 프로젝트. 그래서 뭘 했냐면 A4 용지 3장을 꼬박 가득 채워서 편지로 만들었죠. 그래서 편지로 써서 이 편지를 쓰면서 제 머릿속을 한번 정리를 하고 이 정리된 걸 바탕으로 이제 부모님을 앉히고 엄마 아빠 들어봐를 해서 내가 디베이트 코리아를 왜 시작하게 됐는지 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얻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걸 앞으로도 하려고 하는지 이거를 했을 때 왜 내가 나중에 더 큰 실패가 아닌 성공의 자양분이 될 수 있는지를 한 3시간 동안 피칭을 하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걸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의 울면서 3시간 피칭했죠. 나는 이래서 하고 싶고, 나는 이러고 싶고.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부모님. 이렇게 울면서까지 나는 이렇게 너를 극구 말리고 막 절대 안 돼. 이게 아닌데, 이렇게 울면서까지 너가 하겠다 하면 나는 너를 막 극구 말릴 생각은 없다. 요새 많은 친구들을 봤을 때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오히려 방황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너는 너가 하고 싶은 게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니 뭐가 됐든 해봐라 지원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디베이트 코리아 생활이 시작이 됐죠. 지금은 돈을 받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사단법인을 이제 설립을 하고 프로젝트를 할 때 프로젝트 후원도 되고 이제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와 뜻을 함께 하고 저희의 가치에 동참을 해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며 월급은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유. 네, 그럼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디베이트 코리아와 서영님이 정의한 가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